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글로벌 타이어 회사 바로 미슐린 이야기인데요. 미슐린은 지난 8일 파리에서 캐피탈 마켓데이 행사를 열고요. 오늘 2030년까지 완전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을 위한 전략인 미슐린 인 모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슐린의 비전이 사람, 환경, 이익 창출 사이의 최적의 균형을 찾기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EO가요. 그래서 총 12가지 세부 지표들을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핵심 목표는 사람, 환경, 이익 창출과 관련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는데요. 향후 여성 경영진의 비율을 35%로 향상한다고요. 또 공장 내 총 사고율 0.5 미만을 글로벌 표준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50% 이상 줄일 예정이라고요. 또 운송 관련 건전 배출도 대폭 줄여서 2050년에 탄소 중립성을 달성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사용 비중도 30년에는 40%, 50년까지는 100%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 후에 2023년까지 3년에서 30년까지 매년 5% 매출 증가를 통해 지속 성장한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외의 분야의 매출 비중을 20%,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혁신을 강화해 나간다고 하고요. 또 전기차용 타이어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도로 분야, 운송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광산업, 농업, 항공기 등 특수 타이어 분야에서도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도 또 비즈니스 영역을 혁신 기술과 소재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또 영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및 솔루션, 유연복합재, 의료기기, 금속 3D 프린팅, 수소 모빌리티 등 총 5가지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 바로 샤오펑 이야기입니다. 샤오팽이 중국에서 3번째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우한에 건설될 예정이라 하고요. 연간 생산 용량은 10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73만 3천 제곱미터가 넘으며 연구개발 시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2020년 9월에 건설을 시작한 짜오징의 기존 공장과 광저우의 새로운 공장에 이어서 중국의 3번째 생산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짜오징 공장에는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요. 광저우 공장은 이제 2020년 말에 가동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그렇고 규모도 좀 비슷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우한 공장은 아무래도 2022년 말에 가동될 예정이라는 바가 2023년 하반기에 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한에는 국영 자동차 제조업체인 동펑 자동차의 본사가 있고요. 또 중국 중부에서 가장 많은 도시인 1100만 명의 도시는요. 고속철도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으며 여러 고속도로 연결이 있어 내륙 수로의 교통 허브로도 간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콘티넨탈 이야기입니다. 콘티넨탈이 지난 9일 날요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차량의 5G V2X 텔레믹스 플랫폼에 대해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텔레맥스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 교환과 실시간 기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초고속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수능자 부분에서는 이미 콘티넨탈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유럽 주요 제조업체로부터 5G 텔레매틱스 장치에 대한 여러 주문을 수주했다고 이미 덧붙였습니다. 이 V2X의 기술을 차량의 기존 텔레맥스 장치에 통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거 콘티넨탈에서 개발한 이 NAT 네트워크 액세스 장치 모바일 무선 모듈은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G 및 5G 네트워크에서 텔레매틱스 및 차량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도로 사용자 또는 교통 인프라로 신호를 직접 전송하기 위해 콘티넨탈은 와이파이 기반의 DSRC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제 플랫폼은 모바일 무선 기반 셀툴라 V2X 표준을 매칭하고 있으므로 플랫폼은 두 가지 주요 V2X 표준을 하나의 장치로 결합하고 주요 개조 없이 모든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의 소화 결과적으로 차량당 비용이 크게 감소를 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야마하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가 하이퍼 EV를 위한 전기모터 유닛을 개발하고 이 전기모터로 기반으로 한 프로토타입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EV를 위한 350kW급 전기모터 개발을 완료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의 수탁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350kW급 전기모터는 출력으로 보자면 현대차 아이오닉이 탑재된 게 160kW급인데 이게 2배 넘는 출력이 있고요. 특히 야마하는 2020년부터 다륜차를 비롯한 모바일 전기모터 프로토타입 개발 사업에 뛰어들며 고출력 EV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이 전기모터는 하이퍼 EV를 위한 것으로 최출력 476마력대에 이르는 동적 전압이 800V로 웬만한 슈퍼카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하고요. 또 방식이 영구자석 예비형 동기모터로 냉각 방식은 기름을 사용하며 냉각시키는 밸브 측 윤행 밸브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장치와 인버터를 일체화한 컴팩트 구조로 차량의 여러 유닛에 탑재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모터의 배치에 따라 전륜 후륜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전천후 타입이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기모터는 5월 26일에서 28일 개최되는 사랑과 자동차의 테크놀로지 전 2021 요코하마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ZF 이야기입니다. ZF가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자율주행을 위한 4D 풀 레인지 레이더 기술에 대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ZF의 4D 풀 레인지 레이더는요,
높이를 포함한 4차원에서 차량 주위를 인식하고 카메라와 라이다 등의 광학 센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결합된 고해상도 레이더는요, 레벨 4를 포함한 부분 자율주행부터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에 필요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가 거리, 속도, 수평과 고도각의 4천 고해상도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고도각이 추가가 되면요, 높은 수준의 교통상황의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속도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환경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교량 아래 경우에도 차량 끝을 조기에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도로 가장자리를 감지하고 추월 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가 보통 12채널 밖에 없는 중거리 레이더에 비해서 해상도가 더 높고요. 또 채널 수도 16배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MMIC 칩이 결합되면서 총 192개의 채널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정보 밀도는 매우 상세한 물체 인식을 가능케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자동차 레이더에 비해 보행자로부터 한두 개가 아닌 약 1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신하여 레이더가 각 특정 포인트에 대해 특정 대상의 속도를 등록함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지스토리, 팟빵급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리는 구독, 팟빵급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생활화 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